안녕하세요. 삼성증권 헬스케어 애널리스트 서근희입니다. 2020년에는 아시다시피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내 헬스케어 업종 중에서는 치료제 개발 업체, 진단 업체, 백신 개발 업체, 그리고 CMO 업체에 대해서 관심이 주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2020년 말에는 파이자 바이오엔텍의 코로나19 백신이 개발이 성공이 되었습니다.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2020년 말부터 반영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2021년도로 왔었을 때 역시나 헬스케어 업종은 주가 흐름은 부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022년도도 여전히 주가 흐름은 부진한 상황입니다. 금리 상승 사이클과 그리고 연초부터 이어져 온 악재로 인해 가지고 센티먼트가 악화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주가 흐름이 안 좋으면서 이 낙폭과대 성장주에 주목하고자 하는 투자들의 움직임이 있긴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헬스케어 업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투자를 권하고는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2022년도에도 이제 헬스케어 업종 전반적으로 이 주가는 박스권에 머무를 것으로 생각은 하고는 있어요. 그 이유가 아시다시피 단기간에 굉장히 퀄리티 좋은 그런 기술 이전 계약이 체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 건의 임상 실패 그리고 허가 취소 등으로 인해서 투자자들이 바이오 기업에 대해 가지고는 이 투자 잣대가 조금 엄격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최근 이제 바이오 IPO의 건수도 줄어들면서 이 신규 상장 종목에 대해서 투자처 자체도 축소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래도 이런 척박한 IPO 상황에도 여전히 눈여겨볼 만한 약간 기업들은 있는 상황이고요. 아마 하반기쯤에 AI 진단업체로 올라오는 루닛이라든지 아니면 연초에 조금 상장이 불발된 에이프릴 바이오라든지 보르노이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는 그래도 재상장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충분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만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2020년도의 주요 기업에 대한 성장성을 조금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그룹, 그리고 SK바이오사이언스, 국내에서 지금 시가총액 큰 기업들이 2020년, 2021년도까지는 굉장히 가파르게 이제 성장성이 나타났었어요. 하지만 그러다가 이제 2022년도에 이제 진입했었을 때 성장성 자체가 역성장이라기보다는 조금 그 성장폭 자체가 줄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성장성 자체가 꺾인다면은 이 높은 밸류에이션을 정당화할 수 있지 않기 때문에 주가는 조금 조정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울한 이런 업종 상황에서도 여전히 저는 긍정적인 그런 관점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전방 사업에 대한 수요 증가가 계속 예정되어 있고 또한 의약품에 대해 가지고 아시아 소재지 쪽으로 이런 생산을 조금 확대하려고 하는 분위기 때문에 국내에서 이제 CMO 업체들 대표적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랑 ST팜이 있죠. 그런 업체들의 중장기 성장성은 지속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2, 3년 안에 국내에서도 이 글로벌 수준의 블록버스터급 신약이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유한양행, 오스코텍이 개발했던 레이저 트닙과 같은 항암제, 그리고 알테오젠이 현재 가지고 있는 플랫폼 기술인 피하 주사 제형으로 이제 변환해줄 수 있는 플랫폼 기술과 같은 것들이 2, 3년 안에는 좀 블록버스터급으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일단은 그래도 센티먼트가 좀 부정적일 수 있으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미래에 대한 성장성을 너무 많이 땡겨오는 기업보다는 그래도 지금 현재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떤 바이오 기업들이 주목을 받을 수 있을까요? 2분기에는 그 유명한 항암학회인 아스코 학회가 있습니다. 포스터 발표 예정인 기업은 NK맥스하고 네오이뮨텍이 있는데요. NK맥스는 육종암 환자 대상으로 해서 이 자가 NK세포 치료제인 SNK01과 그리고 면역 관문 억제제인 바벤시오와의 병용요법으로 코호트 4에 대한 중간 결과를 발표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3분기에는 유전자 편집 관련 특허를 보유를 하고 있는 툴젠의 1차 저촉 심사에 대한 결과가 발표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 전에
이 CVC랑 브로드 간의 이제 특허 소송에서 저희가 확인했던 것과 같이 툴젠 쪽에 좀 더 유리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저는 여전히 올리고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는 기반 기술을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올리고뉴클레오타이드 기술은 크게 ASO, 안티센스 올리고뉴클레오타이드, 그리고 siRNA로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갈락이라고 하는 기술이 본격화되면서 ASO하고 siRNA가 이 간세포를 타겟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간과 관련된 질환, 즉 만성질환 쪽으로 해서 이 치료제의 개발 영역이 넓혀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덕분에 2018년부터 글로벌 제약사들이 올리고뉴클레오타이드 관련된 기술 개발이 굉장히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국내에서도 이 올리고뉴클레오타이드 관련된 기업들이 있는데요. 올릭스도 이 갈락이라고 하는 플랫폼을 활용을 하면서 현재 임상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비상장 업체인 바이오케스트라는 마이크로 RNA를 타겟팅을 해서 이 ASO를 개발을 했고요. 이 ASO는 이 뇌질환을 타겟으로 하는 치료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 생산과 관련된 수요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국내에서는 이제 탑티어급인 생산 업체가 있습니다. 바로 ST팜인데요. ST팜은 전방 사업에서의 수요가 늘어나는 것을 감안을 해서 작년에 굉장히 공격적으로 캐파 증설을 확정을 했고요. 아마 2025년까지는 7톤 규모의 캐파를 확보를 한 만큼 지속적인 가동률 상승이 기대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최근에 이제 유전자 치료제 쪽으로도 개발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기존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1년에 여러 번 투약을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는 반면에 이 유전자 치료제 같은 경우는 단회 투약만으로 반영구적으로 이제 효과가 지속될 수 있는 만큼 이 유전자 치료제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시장 자체가 굉장히 커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도 이제 세포 유전자 치료제 쪽으로 해서 개발 업체들을 조금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신약 개발하는 업체에 대한 관심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전방 사업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CMO 또는 CDMO 업체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현재 삼성바이오로직스, SK팜테코, 그리고 SK바이오사이언스 등에서 세포 유전자 CDMO 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바이오 투자에 대해 가지고 고민이 많은 투자자분들께 작은 코멘트를 드리고 조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신약 개발은 이루어질 것이고 어떤 이제 신약이 이런 이제 신약 개발 역사를 바꿀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충분히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은 해요. 기술이 다양한 만큼 여전히 현재 이제 신약 개발도 계속 진행 중이고 여전히 미지의 영역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굉장히 큰 이제 블록버스터급의 신약이 언제든지 이제 출현이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난 바이오 투자 경험을 잘 살려서 이제 임상 결과에 대해서 잘 팔로우 해보시고 그런 다음에 신약 개발의 역사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이제 바이오텍에 투자를 하시기를 권고하고 있습니다.